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날 개인 사정으로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으로 주거 방송을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코스피와 오늘의 코스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지수의 영향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 이번 주는 변동성 장세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정확한 끌기가 없어요.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뭔가 판결이 나야 되는데 각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특히 제 같은 입장에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현금성 비중을 높이는 게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처럼 매수로 손이 나가지를 않아요. 네, 뭔가 확실성이 없을 때는 매수를 자제하는 게 그나마 자기 자산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니까 그 생각이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듯이 아마 다음 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렇다 해서 폭락장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폭등장도 아닌 대세장도 아니고 대세 하락장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데 그나마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네, 3월달 전대를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크게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진정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굳이 매수를 한다면 어느 종목을 택할까? 중국과 관련된 거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는 이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 중국으로 기울여야만이 그나마 수익을 볼 수 있는 정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올 상반기 6월달까지는 아마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도 진정되고 연착륙을 하든 경착륙을 하든 무착륙을 하든 앞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금리가 인상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서 저희들의 지수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코스피 10대 종목 삼성그룹,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성장주의 대장주인 카카오, 네이버 그때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은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종목들이 어디 있느냐? 중국과 관련된 종목, 호텔, 면세점, 카지노, 항공, 그리고 중국의 원자재, 부자재를 수출하는 종목들, 특히 케미칼 쪽. 그러면 롯데, 대한유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 종목 중에서 2021년, 22년 2년 내리 적자를 본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등에 올라타지 마세요. 아마 올해 4월, 5월 상장 폐지 경고 또는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라 저도 파악하고 있고 정권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사들, 계좌를 가진 증거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마 조금이라도 자기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아마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이 계속 연출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도 훅 들어왔다 훅 빠져나가고 기관도 훅 들어왔다 훅 빠지고 나가는,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2450을 찍혔습니다. 이게 2420까지 뚫릴 수 있어요. 그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은 그만큼 지수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 100포인트 정도, 2520에서 2420, 100포인트 같으면은 4.5% 정도 될 거예요. 4.5% 같으면 삼성전자가 64,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64,500원. 이거는 정확한 기준점이에요. 이게 왜 지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4,5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 타 종목은 더 올라가겠죠. 어차피 알고리즘 매매비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래 보시면 제가 볼 땐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 그러면 저희들 주포인 두산이 브로커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보시면 여기의 데자뷰하고 이쪽의 데자뷰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개미 주주님들은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볼 건가에 다 수익 구간일 겁니다. 전체가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거의 한 8, 90%가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월 7일 날 매수를 2월 1일 날 2월 달 초에 매수를 시작해서 지금 쭉쭉 계속 팔고 있죠. 지금 개인은 고점이라 보시고 아마 파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수익을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빨리 파신 분들, 8,500원, 8,700원에 파신 분들은 지금 무릎을 치시겠고, 오늘 9,400원에서 9,300원에서 400원 사이에 파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겼다고 안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경험과 차트를 보고 지금 현재 두산 이버코를 저도 4년째 보고 있어요. 4년째 보면서 저도 드디어 저는 수량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평균가가 9,070원입니다. 제 평균가가 9,070원인데 저도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수익을 봤어요. 수익을 봤는데, 자, 매도와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니, 지금 현재 상태에 일어난 상황이 돼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지금 비슷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아마 그건 인정하실 거고, 그러면서 요 고점, 단기 고점이 8,8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고점에서 이 꺾이는 이 고점과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옆거래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24개 되면 약 5주를, 거래로 따서는 5주를 걸었어요. 5주를 걸었는데, 길게 보시면은 얼마를 걸었습니까? 석 달을 걸었습니다. 석 달, 3개월.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내려간다면은 앞으로 3개월을 회복할 수 없는 물려서 갈 경우가 많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나와야 될 호재들은 다 나왔습니다. 나와야 될 호재들은 다 나왔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9,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비중을 50% 정도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번 물리게 되면
최소한 한 분기를 공을 쳐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모멘텀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려갈 모멘텀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다시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아니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손익 분기점, 수익 구간, 손절 구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대자뷰라고 봤을 때 현재 최저점 4,730원에서 요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가 얼마냐면은 8,420원, 4,730원이면 약 몇 프로가 차이날 것 같아요? 약 80%입니다. 75%에서 80%예요. 그러면 이번에 시작했을 때는 요 저점에서 7,000 종가 7,560원에서 80%를 담을 70%만 더하면은 약 11,000원이죠. 그죠?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000원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70, 80% 보면 40%에서 끊어보세요. 여기서 40%에 끊으면은 4,730원에 40%를 더하면은 6,630원 정도입니다. 6,630원. 자, 이 지점에서 종가 기준 7,560원에 40%를 더하면 1,584원입니다. 결국 많은 언더가 올라가면은 제일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올라갈 힘은 약 10%죠. 11% 정도. 11%. 차트 상황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서 10만 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끌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겠죠. 이 분석들은 수급에 따르는 분석입니다. 이것들이 사고 언젠가는 팔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들은 이 거점에서 끌어오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다 끌어올린 이 양들을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 저거로 같이 올라갈 거로 여기서 팔 거라고 기다리면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서 절반을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1,500원. 그러면 현재 각 증권사 중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최대치를 11,000원까지 본 업체들이 많아요. 그 전에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일단은. 자, 그래서 현재 15,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일단 월요일날 9,45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9,450원을 끌고 올라간다면 9,85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9,450원과 9,850원 사이에서 비중을 30%에서 50%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관망. 만약에 내려가면 지켜보겠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자, 거기 만약에 오늘이 꼭지로 타고 이제 저점 바닥 치고 다시 한번 흔들기 시작해서 내려간다면 제가 보는 금액이 어디까지냐면 8,350원입니다. 8,350원. 8,350원이 어느 지점이냐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평균가. 요 라인 평균가입니다. 요 라인 평균가. 요 라인 평균가. 8,350원입니다. 이까지 빠지다가 다시 리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월요일날 저희들은 익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팔 건지 말 건지는 월요일 아침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9,450원을 뚫고 8,850원 사이에 안착을 하는지 그거를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만약에 9,450원에서 9,850원 사이에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끝나면 만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80%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판단해 서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40%, 금액의 40%, 내려간다면 8,350원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이 형성된다면 최소한 EQ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초까지 끌고 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분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지 저거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힘없는 주주들은 어떻게 하든지 발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익절을 하시고 도망갔다가 재진입하신 게 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450원을 뚫는지 뚫고 9,85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저는 비중을 30%에서 50% 줄입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1,500원까지는 열려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떨어진다면 8,35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9,000원대가 무너진다고 재진입하지 마시고 8,000원 중반 초반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금니를 깨물고 기다리시는 게 유혹을 참아서요. 기다리시는 게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재진입 구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로 봤을 땐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한 40% 늘어요. 추정이 지금 가이던스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은 순이익은 거의 더블로 늡니다. 현재 상태에 작전 세일이 아닌 정상적이라면은 좋은 호재죠. 재무 개선에 이익은 늘어나고 앞으로 성장은 달 수 있고 지금 사업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영향을 보고 이 투자가들 중에서 외국인이 끄집고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대차 수량이 지금 들어와요. 다 돼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들어왔다서 바로 공매를 치는 게 더 끄집어 올려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익절 구간을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영향은. 그래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중국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아마 퍼센테이지로 밸류에 들어갈지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미주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의 사세를 지금 계속 영역을 확장시키는 어떤 성장력이란 게 그게 또 한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그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악재라고 보면은 거의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현대기는 덤으로 가는 거예요. 덤으로 5포인트 올라간 거. 얘는 작년 4Q 실적이 박살났습니다. 올해 1Q 실적도 그리 좋지 않아요. 덤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올해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형이고 현대건설기계는 동생으로 따라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면 그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주 중에 만약에 만원을 뚫는다 그러면 땡큐죠. 땡큐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9,450원 9,850원 사이에 형성된다면 한번 비중을 줄여 보시는 게 어떠신지. 저는 반드시 그렇게 온다면 30%에서 50% 비중 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HMM. 자, 터널이 다 와가네요. 거의 터널 입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접근사가 다 똑같고, 투자 자문사도 똑같고, 외국인도 똑같고, 밸류가 지금 현재 이 밸류입니다. EPS에 프로 따져도 지금 정확하게 22,200원에서 21,150원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양이냐? 요 밑으로 떨어지면 쭈쭈비예요. 요 밑으로 떨어지면 쭈쭈비 하시도 결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현재 상태는 수익, 매수의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입니다. 자,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매가 대차 수락이 이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대차 수락 모아갈 거예요. 그러면 모아간다는 거는 언제든지 올라가면 한번 때리려 그러는데 아마 때리기 힘들 겁니다. 오늘 지금 선정사, 매각 선정사 발표를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오늘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기점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참고로 아마 매각 선정사로 험의 총무 파트너의 모든 재무 파트에서 아마 그쪽으로 서류가 다 넘어갈 겁니다. 요즘 서류가 넘어가는 종이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USB 하나로 달랑 넘어서 끝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쏴줘도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퇴근도 못하고 밤샘 작업하지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애초에 본사 근처에 계신다면 본사에 불이 꺼졌는지 불량서처럼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방이 아닙니다. 상방입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25,000원, 27,000원, 3만원, 35,000원 기다리세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 기다린 시간보다 더 짧은 기간을 기다리시면 많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할 수 있는 게 판에 박혀있는 게 꼼수가 지금 통하지 않아요. 또 말씀드리자면은 전환사채는 반드시 50%는 자사에서 매수해서 매각합니다. 그 다음에 50%는 인수하는 업체와 신사협정 맺습니다. 지분만 가져가는 거로 경영권 행사는 안 할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단지 발은 담그고 있어야 돼요.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그 조짐이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이번에 나온 게 이겁니다. 1조 4천억의 추진성 구축 발주. 이거는 해양진흥공사가 캐시 보증을 했습니다. 결국 해양진흥공사는 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절충하겠죠. 전환사채는 포기하고 DW는 12는 매각, DW는 가져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만약에 발표된다면 그 발표를 시하진 않겠지만 그게 엄청난 끌개가 하나 될 거고, 매각 선정하면 이제 시작하는구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그 반영만으로도 최소한 5%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꺼지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상태를 보면 지금 스타트의 구간에 왔어요. 이제 스타트 구간 다 출발선에 왔습니다. 출발선에 왔는데, 자, 주간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다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망치를 만들었어요. 자, 원로봉 십자가에서 비석입니다. 자, 여기서 끄집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요 라인 27,000원까지나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심을 실어 가든 어찌됐든 무조건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제가 사기꾼이든 아니면은 이 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사기꾼 세력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차트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이요, 지금까지 일어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팔아먹을 게 없어요. 팔아먹을 게. 다 팔아쳐드셔 가지고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팔아먹을 게 없으면 들어와야죠. 그죠? 자, 그래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여기 주간으로 봤을 때 24,250원, 요거를 뚫으면 주간 단위로 보면 요 라인 24,700원입니다. 다음 단계가 27,000원이에요. 요 3단계 제가 전번에 한번 3단 콤보로 판매를 매각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근거에서 노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3,000원 한 10% 올라갔다고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밑으로 빼지는 못할 거예요. 흔들긴 흔들어도 그때까지 24,000원 25,000원 언더까지 어금니 깨물고 지금까지도 기다렸으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트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끌개는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퐁당퐁당 거릴 거예요. 퐁당퐁당 거리도 이제는 이런 구간은 없어집니다. 요런 구간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런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개인들처럼 또 팔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매도 가격을 단기별로 제시해 드릴 거는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한번 매도 매수 타이밍이 한번 왔는데 삼성중공업도 3개월 올 3월달 1Q가 발표되는 1Q가 발표되기 전에 반드시 6천을 한번 뚫습니다. 이 적자폭이 아마 서플라이즈가 놓을 가능성도 많아요. 흑자로 전환되는 서플라이즈가.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이어서 10% 이상 돼요. 흑자 전환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는 50대 50으로 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부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위에는 매수할 종목들은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건 아마 거품이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물려요. 언제까지 물리게 되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2달에서 3달과 석 달은 물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물타기 하겠죠. 그러면 더 물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런 게 올라간다고 첨보, LNF 이런 게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안 쳐다봅니다. 계속 2달에 걸쳐가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는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그거고, 아마 월요일 날도 미국장이 안 좋으면 네이버 20만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많아요. 삼성전자, 삼전도 6만 1,0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불나방처럼 몰려다녔다가 내 재산 그냥 제로 만들기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래 하시고, 이번 주 한 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비닉빈의 상대적 열등감도 많이 느껴서 같지만, 그러나 하나도 위안을 삼는 게 두산 인프라코어가 예상대로, 요거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예상대로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수익을 받고 위안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면 종합주가는 2450입니다. 바닥이죠. 예. 2400이 무너진다는 누가 또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들 하지만 제가 볼 땐 2,400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1.5포인트 정도 2,4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는 반대급부로 열려 있다는 거 또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현재 나스닥이 선물이 공방이 있어요. 지금 사자와 팔자의 공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원화가 많이 튀고 있어요. 아마 이 원화가 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주가보다 갑자기 지금 디지털 화폐들이 한번 2, 3일 튀었어요. 거기에 아마 또 몰려 들어간 이유가 또 많지 않을까. 그게 50%. 그 다음에 나스닥 역량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금 회수가 한 50%. 뭐 대충 그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 빼고 한 20% 남는 연기감이나 다른 기관들이겠죠. 그러나 디지털 역량이 좀 커진 것 같고 이게 또 아마 지금 매도로 빠지면 다시 또 원화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빠질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오늘 나스닥이 약보합 강봉을 끝나면 또 원화가 빠질 수 있고 현재 달러 지수 올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간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좀 길게 방송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도 똑같은 도돌이표 지수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제 방송의 타이틀이 주식은 이해의 창이지 예측의 창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어떤 종목을 사든 내 자산을 내 캐시를 가지고 벌기 위해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회사를 이해도 못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낭설이잖아요. 그러나 이해를 하고 난 뒤 이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이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아집이지. 객관적인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객관적인 이해가 됐다면 그때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예측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종합주가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주포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 인프라코어와 HMM 그리고 추천했던 각 종목들은 제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봤던 거고 예측에 따라서 제가 먼저 단타도 해보고 주포는 계속 사고 가고 매수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욕 들을 짓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믿고 사라 마라 이 문제는 아니고 제 방송을 듣고 먼저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해보시면 아마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인프라코이의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라고 이런 것들은 한번 잘 되씹고 고집어 보시고 그거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익도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변동성 심한 장세에 고생들 많이 한 제 방송을 보는 고객님들 한 주 푹 쉬시고 이틀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지랄백을 털든 어찌됐든 인프라코어 HMM만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나락가든 올라가든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힘쓰시고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최대 실적을 올리시고 HMM의 다음 주는 붉은 태양이 되듯이 튀어 올라가기 간절히 기원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